네, 건강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의 근거는 중앙선관위 통계 시스템 100% 자료를 하려고요. 이 근거는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이걸 그전에는 아주 제대로 된 선거를 했는데 했다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공인지가 훼손이 됐는데 오현석이라는 우리 참관인이 계시는데 자기가 가기 전에 깨끗하게 이렇게 간인을 써서 해놨는데 나오고 나니까 이렇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제기서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요거는 양식은 선관이 있는 양식입니다. 요 양식을 작성해서 이 제기서를 하라고 해놨는데 이 중부에 있는 이제 헌법재판관이 이걸 보더만 아주 비웃음 여자분인데 아주 비웃음을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치더라고. 그래서 너가 아무리 해봐도 이건 안 하겠다는 뜻이지 자기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되어서 정말 현장에서 난감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중앙선관위 통계 시스템인데 이거는 2016년도 종로구 2020년 16대 대선의 종로구였는데 이 데이터가 똑같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걸 왜 했냐면 그 16대에서 종로구가 16대 이전에 모든 선거는 대한민국 전 지역 토탈 3,500만 표가 동일합니다. 한 표도 안 틀려요. 16대 15대 14대 이전에 부재자 투표가 시작된 선거는 한 표가 안 틀려요. 전 지역구 다 제주도부터 전라도부터 한 표도 안 틀리는데 17대부터 틀리기 시작해가지고 21대, 22대는 어마어마한 양이 틀립니다. 틀리는데 이 틀리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추정인데 이 틀리는 양은 전산 조작을 해서 수작업을 다 못 집어넣어서 다 못 맞춰서 맞추기 힘들거든요. 사실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손으로 이제 투입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맞췄기 때문에 아닌데 여기에 한국 표현은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대구 선관위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런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할 수가 없다. 하니까 대구 선관위 선거 신문이 그거는 유권자가 찢어버렸다. 그냥 호두머리 넣고 집에 갔다. 그런데 그 말이 잘못된 거야 뭐냐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는 더 집어넣었든지 더 뺐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 자체를 잘 모르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그런 형태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쭉 이제 데이터를 요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시스템 2000년 이전의 모든 선거는 투표할 때의 선거인 수, 개표할 때 선거인 수 이게 동일하고 그 다음에 투표할 때 투표수, 개표할 때 투표수가 다 동일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선거로 보고 모든 선거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6대 총선은 이제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투표이고 17대부터 이제 전자개표가 도입됩니다. 17대 되면 그때는 선거인 수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그 숫자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개표기가 잘못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조작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데 19대 총선 계속 19대 총선에 보면은 그 19대 총선부터는 아예 다 틀려요. 그 선거할 때 선거인 수하고 그 이제 선거인 수하고 투표할 때 투표 수가 그러니까 자재가 들어가면 입출구가 그러니까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선거가. 그러니까 표와 입출구가 틀린다는 거는 우리가 뭐 제주공장에서도 우리 근무에서 말하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중요한 유권자의 표가 이제 왜곡되고 21대 22대는 아주 많은 양이 조작이 있었습니다. 조작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전국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의문이 사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오늘 발표를 요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대법원 절차와 판결이 공정했나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권호영 변호사님이 하시긴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재판이 있으시답니다. 2022년 6일 지선에서 강북구청장 선거 재판이 있어가지고 못 오셨고, 근데 저희 리허설 할 때 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신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이제 박준 변호사님께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권영우 변호사님이 현장에서 재검표, 대법원 이혼소송, 선거구효소송 재검표 현장에서 본 이 화면입니다. 박스마다 빡빡한 투표지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빡빡한 한 번 더 적지 않은 10번 따라가는 투표지, 옆에 이렇게 줄 나오는 거 보시죠? 네, 이런 거 꼭, 네, 드럼의 이상에서 복사한 것 같은 이런 투표지, 줄간 투표지, 이런 것들이 그냥 전부가 잠들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일장기 투표지라고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이렇게 뭉그러져 있어요. 누구 투표관리관 도장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이렇게 뭉텅이로 다 여기 50% 이상, 1000장이 넘게 이런 게 다 돼 있다는 거죠. 아까 이 앞에 이 투표함이 인천, 연수구 의뢰 투표함의 그 사이즈거든요. 이 반이 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거겠어요? 이런 게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법관들이 투표 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 이것도 유효로 처리했어요. 오산에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투표록에도 아무런 기록이 없거든요. 사유가 없는데도 그냥 유효 처리했다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아예 현황을 바꿔요. 이런 거 있어도 투표 지수하고 정황을 봐서 맞으면 그냥 정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아예 법을 바꿔요. 사건이가 이상하죠. 다음에 대법원에 증거 보존실이 있거든요. 저희가 증거를 보존해달라고 증거 보존실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영등포을인데요. 보관 단식 2020년 5월 달에는 이렇게 종이로 봉인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1년 3개월 후에 가봤더니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옮겼죠? 이렇게 열린 자국이죠. 네, 이렇게 대법원의 증거 보존실도 저렇게 봉인 자체가 남부 직원이랍니다. 이제 검증할 때 가봤더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대로 이게 안전하다고 여러분들 봐주세요. 전혀 믿을 수 없죠. 대법원에 있는. 다음에는 뭐냐면 이 부분도 이제 권혜영 변호사님이 아주 그냥 열정을 갖고 말씀하시던데요. 여러 가지 투표용지가 있잖아요. 이상한 투표지, 중립 투표지, 일자리 투표지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 너무 빡빡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감정을 하려고 그 대상 투표지들을 봉지에 이렇게 넣어서 봉지에 넣어가지고 감정을 가야 되잖아요. 이게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에 바뀌는 거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2021년 6월 28일 날 여기에 이제 감정 대상 투표지들을 넣고 이거를 봉인을 하고 다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9월 1일 날 가봤더니 감정 대상 투표지라고 줬는데 여기 보니까 아예 봉인도 안 된 투표 봉투에서 이걸 꺼내주더라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에서 준비 서면으로 여기 보면은 박준호 선생님도 있고 권영근 선생님도 있고 우리 민영 선생님도 있고 하는데 감정 대상물 보관된 투표지들 봉인과 관련해서 대법원에 질의를 한 거예요. 21년 6월 28일 당시에는 이상한 투표지 인정이 돼서 보존된 투표지들을 봉인을 했는데 9월 1일 날 봤더니 뭐 2개월 남으시죠? 원고 대리인들에게 연락 복사를 위해서 제시했는데 봤더니 봉인이 해제됐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거냐? 이렇게 아예 준비서면에서 질의를 한 거죠. 그래도 뭐 생각나는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대충 투표지 그 당시에는 9월 1일 날에는 보여주지도 않고 뭐 봉인해서 보여준다. 6월 28일 날에는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도 찍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다 찍고 나서 보여주겠다. 그래갖고 수천 장을 찍었대요. 근데 나중에 준 거는 300여 장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투표지는 30장 정도밖에 흐릿하게 나온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그런 대법관이었다. 여기도 보면은 이게 이제 대충 투표지죠. 이렇게 투표용지 밑에 비례대표 뭐 이런 걸로가 이렇게 이런 투표지가 주면 여기다 투표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관리원도 있고 하는데 이거 이상하잖아요. 개표장에서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증거 보존을 신청하고 감정 조작을 했는데 이 봉투인데 이 봉투 보면은 전혀 봉인이 안 됐죠. 예, 이런 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도 너무나 예, 의심이 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여러 변호사님들이 제일 화가 나는 게 재검표 첫 번에는 얘네들도 이제 5번, 6번에 이렇게 재검표를 했거든요. 선거구마다 처음에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보완하고 그 다음에 조금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죠. 아까 그 덴너리풀도 처음에는 노란 그러한 그 폰트 작업이 나왔다가 막 뭐라 그러니까 저는 노란 거 아니고 하얀 거 쓰고 예. 적지 않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좀 반쯤 적고 뭐 너무 깜깜하다 그러니까 좀 둥글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아주 증거를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 여기 그 이조 선생님하고 조슈아님도 같이 참석을 했었었는데 재검표하면서 투표지 분류기를 작동을 했다는 거죠. 100장 단위에 묶음이 있어서. 그런데 투표지 분류할 때 옆에 있는 그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니터가 있을 때 그 모니터에 못 보게 너무 막더라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러나 이렇게 갔는데 나중에 봤더니 모니터에 보면 100장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90장은 정상이고 오류 5장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100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5장을 봤더니 5장이 바로 이렇게 붙어있는 투표지. 그러니까 붙어있어서 두 개를 하나로 카운트하니까 100장이 아니라 95장. 이렇게 수두룩 나왔다. 재검표장에서도 이렇게 붙어있는 투표지가 나와서 분류기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처음에는 감정 대상을 할 때도 동의를 하니까 몇 개만 하자. 뭐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수천 장 아니면 수만 장 이상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그냥 유효 처리하고 나중에는 이상했던 몇백 장만 무효다 했다고 해서 이것이 당락에 영향을 안 미친다. 그래갖고 그냥 선거무효소송을 무효로 그렇게 처리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요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 더 자세한 부분은 박주현 변호사님께서 대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증거 보전을 할 때 사진을 가장 쉽게 했습니다. 제가 영등포울 사진을 거의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가 제가 학설을 쓴 겁니다. 조재현이 법관이랑 부르시는데 조재현 대법관이 사진 촬영 전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진 촬영만 하려고도 한참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박주현 너는 찍어도 되는데 오픈하면 안 된다라고 학설을 강요를 해가지고 그토록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연수에서도 사진을 처음 못 찍게 했다가 결국에 찍게 했는데 대법원에서 주로 찍었거든요. 대법원에서 주로 찍었는데 그 많은 촬영 사진 찍은 것들 다 없애버렸어요.
저희들은 처음에 연수들이 나왔을 때 그 어떤 투표지들이 나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전부 다 바꿔진 투표지들인데 이 정도까지는 상상을 못하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 대법관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뭐 민주수 빵스런 되기도 하고 지연 혐의로 기소되기도 하고 인사소송까지 제기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도 그 선관위 직원들이 아까 붙어 있는 투표지를 막 제목 밑에 뜨는 걸 보고 분노하셔가지고 오산시 그 수원에 있는 수원지법에서 대모해서 가지고 떼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쳤을 정도로 대법교장에서 그들이 했던 행각들은 정말 양심을 팔아먹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노태한 그 수많은 가짜 투표지들이 있는데 노태한, 오정화, 이런 특별일부, 김선수, 고경민 이 뒤에 있는 네 명이 뒤에 밀실 뒤에 숨어가지고 가져오면 유효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고 전부 다 유효 처리를 했고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분들 투표 관리관 도장 그 구멍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무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유효. 근데 이게 유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투표록에 도장을 못 채우고 투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확인 안 하고 유효. 다중을 같은 경우에는 투표용지 친이 20장을 도장을 안 찍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공표장에는 도장 안 찍은 투표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대추님하고 좀 빨간 한살표 투표지는 소개표록에 전혀 없는데 새롭게 나왔고요. 투표록에 20장을 못 찍었다라고 한 투표지들은 없어졌습니다.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는 것은 있는.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보관 투표한 보관 장소도 바뀌었죠. 바꿔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증을 막 이런 걸 요청을 했거든요. 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12월 14일 날 들어가가지고 그 중앙선관위에 가가지고 한 게 선관위 PPT 한번 보기 전부였고요. 김상원 더 많은 것들을 계속 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김상환이는 저녁 6시 되니까 바로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게 증거 보존의 현상입니다. 판결문에는 2020년 12월 14일 검증한 결과 이렇게 됐는데 검증 가가지고 선관위 PPT 거짓말 말고는 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버젓이 하고요. 사실 이 투표록도 마찬가지예요. 투표지 같은 게 여러분들 이 빳빳한 투표지가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러면 수천 장이 수만 장이 되는 이 투표지 형상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장, 두 장 이런 그것도 바꿔진 의혹이 있는 투표지를 가지고 감정이 보니까 접힌 자국이 있더라. 이게 유효 판결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까 있는 검증사항과 같은 사실효의 신청을 이번 2024년 선거무효소송에 이런 것들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달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거소선상 국외 부재자 투표를 신고한 데 중 사전투표 사람수와 관련된 작성 서류 중앙시도 선관위에 제출하시고요. 왜냐하면 선관위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몇 표에 따위는 보고를 했는데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편 접수한 우편 투표 관련 작성 서류 및 몇 개를 보냈다. 이런 것들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투표함에 우편 투표 넣는 방법 이것도 소지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투표 마감 시 공개한 투표수와 투표한 개항 후 개표한 투표수에 따라 변경한 투표수 관련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숫자와 관련된 사항을 요청을 했는데 다 없대요. 그럼 뭘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거인 명부는 있으니까 내놔라 라고 얘기했더니 소지하고 있는데 못 주겠다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수 선거인의 개인정보. 제가 이거 지금 이 판결문에 대한 비판책이 이번 1월 20일 날 나올 겁니다. 도태우, 윤용진, 현상과 박주현 이렇게 4명이 저술한 이 판결문에 대한 비판책이 그래서 어젯밤에 마지막까지 이거 그거 작성을 한다고 좀 그랬는데 이런 거 보면서 안 줍니다. 안 줘요. 그래 봅시다. 이거는 이제 하면 되겠지. 소송에서 형사법원에서 사실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려고 했냐면 막 이런 선거인수 투표수 이런 거 관련된 자료를 했는데 여기는 또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못 줍니다. 안 줍니다. 없다고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재판을 끝내버려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관계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 제가 우편 투표 관련해가지고 요것들을 다 요청을 했었거든요. 2020년 10월 달에 제가 제출을 했는데 사실조회도 독촉합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답변을 안 해줘가지고 이래서 사실조회도 독촉도 몇 차례를 해요. 몇 차례를 했는데 안 줍니다. 저희가 이제 정보공개를 받은 연수구에 이제 2293통인데 실질적으로 그 투표수가 2만 5개 이렇게밖에 안 나가지고 260몇 표가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달라라고 했는데 아예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이래놓고 재판을 끝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현상이에요. 상임위원이나 이 정관위하고 이 법원이 유착관계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재판을 얼른뚱땅 해가지고 끝내는 거예요. 이래놓고 정관위는 할 말이 없잖아요.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이걸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형상 기억종에 대해서는 반박이 없이 감정의 본결과 일부 접힌 자국이 있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재판입니까? 저는 대법관이 정말 처음에는 이 재판 시작을 한 100일이면 끝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법부가 얼마나 써봤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 지금 비상개혁 이후에 벌어지는 영장 발부나 재판 진행상 보면 사법부가 얼마나 써봤는지 알 수 있겠죠. 저는 이 부정선거를 하면서 대법관부터 얼마나 써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대법관들을 제재할 수 있는 대상은 지금 제 생각에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장, 대법관, 선관위 직원들이 모두 지금 미국 행정 제재 대상이에요. 지금 시행 신고가 유행하고 있는데 미국의 똑같은 현상으로 부정선거를 인멸하고 은폐하는 대법관들을 고발하는 운동을 여러분들이 혹은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에 벌어진 이 스타벅스 이건 대법관들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재판을 똑바로 진행했다면 이런 무도한 정권, 저런 진짜 반란군, 진짜 내란범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민심을 주려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네.